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중국의 핵 잠수함, 공격 핵 잠수함이 침몰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SNS에서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정보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걸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의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가? 설사 100%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핵 잠수함이 침몰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브릭스 때 보였던 시진핑의 이상한 행동과 핵 잠수함의 관계, 지금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직도 덮고 있는 중국이 주변 국가의 해양 오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중국의 침몰한 핵 잠수함의 해양 오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언론은 한국 국익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정권이 중국을 의식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 문제를 침묵할 때 언론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공개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이 양반이 직무 해제되고 항명으로 입건됐는데 해병대 전우회가 이분의 편을 들고 나섰다.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관이나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죠. 다소 수구 꼴통적인 시각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수 정권에 해가 될 말을 할 리도 없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이 정권의 대응이 지극히 치졸하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 의아함이 지금 넘쳐나요. 애초에 이종석 국방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결정을 해놓고 보고까지 받고 난 뒤에 뒤늦게서 반개 개통을 통해서 내려온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에 대한 범위 축소 노력, 이런 것들이 누가 지시했느냐? 그러면 박정훈 단장은 무슨 군 수뇌부에 대령까지 된 사람,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해병대의 명예나 한국군의 명예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지요. 억울하게 희생된 최수건 상병의 가족의 입장에서 또 해병대 병사들을 아끼는 해병대 고위 장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군 내부에서 반발하지 않아 놓고 뒤늦게서 누군가 핵심이 이 문제를 쑤셔대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정권이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요. 특정한 한 사람, 실세가 이걸 결정했다고 소문나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은 이 문제를 좌파 언론이니 보수 언론이니 이런 관점을 떠나서요, 객관적으로 박정훈이 뭘 잘못했는가?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는 왜 저러는가? 언제 해병대 전우회가 보수 정권을 상해서 들이박는 걸 봤습니까? 이 일의 배경에 누가 오른쪽에 서 있는가를 판단해야죠. 언론들이 아무 판단하지 않고 대낮게나 경마 중계하듯이 생중계하는 업체입니까? 자, 중국의 최근의 경제 붕괴에 대해서요, 언론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거대한 3경이 넘는 그림자 부채의 이 누름 속에서 더 이상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국유화라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편성이 된 중국을 이제는 주계장막 안으로 다시 중국 경제를 떼어내서 가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지금 기업이나 금융기업의 문제들을
국유화로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경제 관련 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의 수준이나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이 언론사 데스크 편집국장 등의 수준은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내보낼 수 있어요? 국유화가 어떻게 해법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삼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삼성을 국유화하고 SK가 문제가 생기면 SK를 국유화하고 LG가 문제가 생기면 LG를 국유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사실상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한국에서 많은 대기업들을 갖다가 공적 자금 투입을 해서 국유화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남겨서 국가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역할로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3경에 가까운 부채를 중국이 국유화해서 어떻게 안고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소비도나 내수가 거의 소멸돼 버린 부분, 유통이 망해버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 일자리의 소멸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왜 농촌 지역으로 하방하러 가라고 청년들을 내보낸다고 설쳐대는 공산당의 저런 입장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중국식의 이 성장 방식이 한계에 와서 무너지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약이 무효하고 공산당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시진핑은 결국은 문화혁명식으로 중국 대중을 선동해서 국소화시켜서 끌고 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아주 탄탄하다,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2.4%의 성장률을 분기에 기록했다. 3.5%의 실업률, 아주 자연 실업률에 가깝다. 이렇게 성장이 좋고 고용이 잘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체감 경기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겁니까? 통계 이상이 있는 겁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주요 은행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미국의 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모기지 금리가 폭등하고 금융위기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본 경제가 또 유례없이 잘 돌아가서 30년 디플레를 돌파하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정말 일본 경제가 그렇게 유례없이 잘 돌아갈 만한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무슨 혁신을 했습니까? 기시다가 뭘 바꿨어요? 차라리 아베가 아베노믹스라고 시도라도 했지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부분은 일본이 너무나 인위적인 엔저 현상을 쓰고 그 결과 상대적 경쟁력을 잠깐 가지고 있거나 중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야말로 안사 이익을 조금 얻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 대가로 일본은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져서 일본에 지금 물가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일본의 임금도 정체하고 성장은 정체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일본에 사는 대중들의 입장은, 일본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잠깐 반짝하는 걸 보고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자, 그거야말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한다고 앵무새처럼 보도했던 한국 언론들. 지금 와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저하저를 한국에 갖고 올 거고 암울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 지금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를 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시그널로 주고 투기꾼을 동원해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시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채 금융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데 양적 완화 행태를 사실상 해서 DSR 규제를 풀어줘서 부채 양을 늘리는 행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위험한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단지 관리 가능하다라는 정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 쓰고 있잖아요. 정부 말을 받아 쓰려면 언론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이 전부 정부의 국가 정책 인터넷망만 보면 되지요. 신문을 왜 봐요?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저점을 갖다가 치고 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바람 잡는 부분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도 불안하고 코인도 끝났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다시 늘리던 가계부채를 쪼아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국이 어렵게 되면 제일 먼저 어려워질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데 48조의 올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되는데 한국은 올라간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럽도 사상 유례 없는 저성장과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가 이제 넘어갈 참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 기사를 쓸 때는 지금 복덕방에서 부르는 이 호가만 보고 쓰고, 자, 한국의 부동산과 지금 세계 경제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독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사라고 쓸 때는 최소한 자기 양심이나 자기 지식을 돌이켜 봐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무대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으면서 기사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전부 똑같아요. 지금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해서 1000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똑같은 기사를 받아 적고 있고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신문을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기사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격변기에 적어도 양심에 입각하고 제대로 지식을 갖춰서 소신 있게 글들을 좀 써라는 겁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레기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We are